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언젠가 한번 꼭 내 사연을 올려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서야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전 어렸을 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일찍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는 떨어져 살았죠. 그래서 아빠와의 기억이 애초에 없기도 해요. 아예 기억이 없다 보니 오히려 아빠의 부재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절 키워주느라 늘 고생하였고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었죠. 늘 생활은 쪼들리는 삶이었어요.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럴 거면 날 왜 낳았나 하는 원망이 사춘기 시절에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 좋은 분에게 후원을 받게 되었어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터라 담임 선생님은 형편이 어려운 저를 개인 후원단체에 연결해 주었고 전 그렇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께 대학교 때까지 감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도 네가 제일 좋은데 늘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니 후원을 받게 해줄 거거든? 이분은 익명으로만 어려운 학생한테 후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된단다. 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만 해. 알겠지? 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인데 인사라도 나누고 싶어요. 얼굴을 아예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게. 아쉽지만 얼굴을 공개하시지는 않는 분이란다. 그래도 널 되게 좋게 본 모양이야.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혼자서 늘 전교 1, 2등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너는 지금처럼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단다. 아주 좋은 기회니까 좋게 생각해. 아마도 그분이 널 계속 지켜보실 거야. 댐댐이도 훌륭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원만한 것,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 보니. 정말 감사하게도 익명의 후원자분께서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전 학창시절 내내 돈에 쪼들림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선생님을 통해 편지만을 주고받았지만 정말 키다리 아저씨라도 되는 듯이 저를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는 날 너무 받은 게 많았던 저는 그분에게 얼굴을 뵙고 꼭 갚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절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 때문에 갚을 도리도 없었죠. 선생님께 들은 바로는 그분이 저에게 남긴 말은 나중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지금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만이 마지막 인사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제 학창시절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죠. 정말 꼭 갚고 싶은데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을까요? 대학교까지 다 지원해 주시는 분인데 꼭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도 꼭 인사시켜주고 싶었는데 철저하게 나서는 걸 꺼리시더라고. 그냥 나중에 너같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친구를 알게 된다면 너도 꼭 성공해서 후원하는 게 갚는 거라고 하시더라. 정말 좋으신 분이지? 항상 감사하며 살자 우리. 그렇게 그분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6년 정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은인이자 잊지 못할 분이죠. 저희 엄마도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 했었고요. 어렵지 않게 대학을 졸업하고 전 디자인과를 나왔기 때문에 디자이너로 큰 의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만난 동기와 사랑을 싹 틔우며
결혼을 준비해 나갔죠. 시어머니는 한눈에 나쁘신 분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일단 이혼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시어머니는 절 쳐다보는 눈빛 또한 굉장히 차가우신 분이었어요. 머리 회전이 빠른 저로서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혼이라니. 그런 애가 뭘 보고 배웠겠어? 이혼 아주 쉽게 할 거다. 지 부모가 이혼했는데 지라고 이혼이 쉽지 않겠어? 하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혼 가정애를 데리고 오니. 너도 참 엄마 실망시키는 것도 가지가지다 정말. 부모님이 이혼한 게 민주 탓도 아닌데 왜 그런 걸로 사람을 그렇게 보세요? 엄마,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냥 좋게 봐주세요. 내가 뭐 돈을 바라니? 학벌을 바라니? 딱 하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처자면 됐는데 왜 하필 한부모 가정이야? 아휴. 엄마, 행여나 민주 앞에서 그런 티 내지 마세요.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래도 저희 회사에 수석으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제일 동기들 중에 잘 나가는 애예요. 얼마나 배울 게 많은 앤데 그렇게 생각 말고 좋게 생각해 주세요, 엄마. 내 소원이니까. 일이 뭐가 중요해? 가정 챙기는 게 중요하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가정을 우선시로 여겨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너도 참. 어머님은 단 한 가지, 제가 이혼 가정이라고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죠. 하지만 남편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도 있었고, 제 학벌이나 직장 등이 절대 남편에게 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엄마 혼자서 절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이 참 고맙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이라 원망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엄마마저 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줘서 고마운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정말 인생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항상 당당했던 저이지만 뭐가 그렇게 시댁은 어려운 건지 제 자신이 작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안 그러려 해도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왜 이렇게 또 많은 건지 처음 접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 계속 혼란을 주기 시작했죠.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편하게 지내보자. 너도 일은 하지만 우리 아들 밥은 꼭 차려줘야 한다. 아침 먹고 다니는 스타일이니까 아침 같은 거 굶으면 출근 못해. 알겠니? 귀찮더라도 밥이랑 국은 꼭 차려줘. 그리고 어차피 가족이 됐으니 말하는 건데 사실 나 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 뭐 너네 부모 이혼한 게 네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잖니? 정상적이랑 비정상적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전 한 번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엄마 혼자 절 키우셨지만 남부럽지 않게 컸고 남들 다 아는 예의 배울 만큼 배웠고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는 거 이해 안 돼요. 단칼에 절 휘어잡으려고 하시는 어머님께 용기 내서 한마디 싸붙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저렇게 말하니 입이 떡 벌어지더니 할 말을 잃으시다가 곧이어 저에게 독서를 퍼붓더라고요. 결혼 전 이런 모습은 보지 못했기에 참으로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죠. 이런 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를 그렇게 하니?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한부모 가정이라고 폄하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침은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저도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거 바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아들! 아니, 어떻게 된 게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제 할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우습냐? 어디 어려운 거 모르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불거려, 어? 참나, 기가 막혀. 시어머니는 남편을 찾아대며 저를 당장 끌어내라고 하셨고, 남편은 일단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에 저를 밖으로 불렀죠. 하지만 전 제가 절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한부모 가정이란 콤플렉스 때문에 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부터 배운 제 자신이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니 저보고 적당히 어머님께 맞춰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아, 그냥 엄마 말에 네네 하면 안 돼? 어차피 우리 둘이 나가 살 거고 아침 안 차려도 되잖아. 그걸 꼭 엄마한테 안 차리겠다고 말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 너도 융통성 좀 있어라. 그리고 그냥 어른이 하는 얘기인데 그걸 꼭 그렇게 맞받아쳐야 해?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 진짜 웃긴다. 결혼 전에 무조건 내 편이라며. 지금 고작 이거 가지고 어머님 편드는 거야? 편이 어딨어. 그냥 좀 네가 맞춰주라는 거지. 엄마 원래 고집도 세시고 본인밖에 모르셔. 그냥 그러려니 하란 말이야. 남편은 피곤한지 그저 그냥 어머님께 내내 하면서 맞춰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만 그래, 어른이기면 뭐하나 싶은 마음도 들고 어차피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니 내가 좀 맞춰드리자라고 생각을 바꿔먹게 되었어요. 가족이기도 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적당히 져드리고 맞춰드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화나게 해드리려고 말한 건 아닌데 언짢으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님 말 새겨 듣겠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내 말에 토달지 마라. 그게 다 너네 엄마 욕먹이는 거야.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무조건 시댁에 오렴. 아무래도 내가 내 아들 처음 내보내는 건데 그래도 자주는 봐야 하지 않겠니? 토요일에 왔다가 하루 자고 가. 한 달에 2번은. 아,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워낙 회사 야근이 많아서 토요일도 업무하는 날이 많거든요. 한 달에 2번 꼬박꼬박 시댁에 와서 자고 가라는 말이 신경 쓰이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친해져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워낙 직업 특성상 야근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날들도 많았죠. 하지만 어머님에겐 이것은 무조건이었더라고요. 회사 야근 때문에 어쩌다 가지 못하는 날엔 전화로 쌍욕을 듣는 날도 있었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어머님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무조건 본인 말이 법이었고 그걸 이행할 수 없는 날엔 무지막지하게 화를 내셨죠. 너 내가 오랬는데 홀랑 내 아들만 보내? 내 아들이 호랍이야? 결혼을 했으면 같이 다녀야지. 왜 너는 안 오니? 어머님, 형식 씨가 얘기 안 하던가요? 저희 팀 어제부터 야근해서 오늘도 출근했어요.
제가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일하느라 그런 건데 형식 씨도 다 아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전화로 뭐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일을 하겠어요. 뭐야? 너 당장 회사 때려치워라. 아주 그 회사 다니는 게 아주 유세지 유세. 우리 아들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네가 맡고 있는 거야. 여자가 그렇게 회사에 목매면 쓰냐? 알아서 가정 챙기고 가정을 먼저 보살펴야지. 당장 때려치워. 알겠어? 아유, 속상해. 호라비도 아니고 혼자서 쫄래쫄래. 내 얼마나 화가 나던지. 네가 이 집에 들어오고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알아? 에휴.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죠. 아무리 일 때문이라고 해도 어머님한텐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 때문에 시댁에 가지 못한다면 일을 그만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어머니와 결혼 초부터 고부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머님의 전화가 울리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만 같았죠.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싶어서요. 아니,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 자기는 가운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자기 보고 시집 왔는데 이건 뭐 나 혼자 어머님이랑 씨름하는 것 같아.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내가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해? 아니, 아무리 말해도 엄마가 들으셔야 말이지. 워낙 옛날 사람에다가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사셨잖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걸 보상받기라도 원한다는 거야? 나 진짜 당황스러워. 매번 회사에 있을 때 혼자 그렇게 퍼붓고 전화 끊어버리시고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냐고. 자기가 당해봐. 아니,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런지. 엄마한테 알아듣게 설명할게. 형 결혼하면 너한테 덜 그러실 거야. 며느리가 아직 한 명이라 그러니까 이해해줘. 남편은 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죠. 그저 어머님이 옛날부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셔서 너무 옛날 사람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별다른 소득은 저에게 오지 못했어요. 남편네는 가부장적인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히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했죠. 게다가 지금 큰 집에 큰 할아버지까지 살아 계신다고 했고요. 그나마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 할아버지 댁과는 왕래가 많이 끊겼다곤 하더라고요. 저 역시 한 번도 본 적은 없었고요. 그래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모습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고부 갈등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시집살이를 보상이라도 받길 원하는지 늘 전화를 하며 저를 괴롭혔고 일주일에 2-3번은 꼭 시댁으로 호출을 해 일을 시키곤 하셨죠. 오늘 오이 소박이 담글 건데 오이 잔뜩 사다 놨으니까 저것 좀 절여놔라. 유튜브다 인터넷이다 다 나와 있을 거니까 보고 해. 네? 이 많은 걸 다요? 어머니, 저 방금 출장 갔다 지금 왔는데 꼭 이걸 오늘 해야 하나요? 내일 저녁에 와서 할게요. 안 돼. 오늘 해야 해. 너 또 토다는 거냐? 무슨 말만 하면 그놈의 토다는 버릇 좀 고쳐라. 일단 절여놔. 얼마 안 걸려.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 지방 출장 다녀와서 거의 잠도 못 잤는데 내일 회사 끝나고 와서 일찍 해놓을게요. 오늘 하라니까.
저거 오이다 어떡하니? 이미 사놓은 건데 하루 지나면 물러져. 얼른 잔말 말고 해. 며느리가 하라면 해야지. 출장 갔다 온 날 바로 저녁에 오이 한 박스를 절궜어요. 얼마나 팔이 아프던지 그놈의 남의 편 남편은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참다 못한 제가 오이 절구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니 어머니께서는 본인 아들 다를까봐 절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야, 오이 절구는 것 좀 도와줘. 나 진짜 팔 빠질 것 같아. 지금 TV가 눈에 들어와? 얼른 도와달란 말이야. 알겠어. 뭐 이거 소금 뿌려서 대충 절거 넣으면 되나? 엄마, 이거 굵은 소금으로 하면 되는 거지? 아서라.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간섭을 해? 얘 혼자 해라. 뭐가 어렵다고? 넌 꼭에 쉬고 있는데 일을 시키니? 나 옛날엔 이거 3박스도 혼자 절궜어. 알아? 넌 이게 뭐가 힘들다고? 아휴, 하여간 뭐 하나 시키면 입은 대빨 나와가지고. 전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손이 놀고 있는데 같이 하면 좋죠. 일도 빨리 끝나고 형식 씨도 어차피 먹을 건데. 아유, 됐다니까. 너 어서 들어가 있어. 그냥 소금만 뿌려 놓으면 된다니까. 그놈의 유세도 진짜. 얼른 절거놔.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시키는 꼴을 보지 못했죠. 전 그날 오이 한 박스 전부를 혼자 절궜어요. 얼마나 고되던지. 그리고 다음날 일하기 힘들 정도로 팔이 아팠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전 살이 12kg나 빠지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저만 보면 어찌나 걱정을 하던지 차마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죠. 어머, 대리님, 왜 이렇게 요새 살이 빠졌어요? 너무 말랐다. 가뜩이나 날씬하신데 지금은 너무 마르셨어요. 아, 그래? 요새 좀 바빠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네. 괜찮아. 금방 찌겠지 뭐. 걱정해줘서 고마워. 살 좀 쪄야겠다, 나도. 그렇게 전 살이 너무 빠졌고 어머님의 모든 행동이나 말들을 더 이상 들어드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어느 정도 어머님의 명령을 거절도 하고 어머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점차점차 회피하기 시작했죠. 예, 오늘 좀 들려라. 그리고 오면서 마트 들러서 고무장갑 좀 사와. 할 일 엄청 많으니까 옷 편하게 입고 와라. 알겠어? 네? 저 오늘 일 못해요. 오늘 늦게 끝나기도 하고 형식 씨 보낼게요. 저 오늘 못 가요. 저도 제 일을 해야죠, 어머니. 뭐? 아니, 너 결혼 왜 했냐? 그렇게 너만 생각할 거면 안 그래? 얘가 지밖에 몰라요. 본 게 없고 엄마랑 단둘이 살아서 이런 가족이라는 게 넌 전혀 없지? 내가 이렇게 말을 꼭 해야 하니? 아니 내가 전화하기 전에 오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정이 안 가. 아유. 어머니는 또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역시나 엄마와 단둘이 살아 본 것도 없고 가족에도 없는 이기적인 애다. 이렇게 말을 하며 저에게 상처를 주시더라고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어머님이 이렇게 한 번씩 저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심장이 아려오는 것처럼 매우 아팠어요. 어렸을 때야 아빠 없다고 손가락질 당했지만 학창시절 성적도 좋고 성격도 좋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아빠의 부재가 저에겐 크게 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결혼 후 제 마음을 난도질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이야 원래 마음을 후벼 파시는 분위기에 상처를 줘도 전 덤덤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자리 부서인 남편이 잠깐 나오라고 콜을 주는 바람에 나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난 너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어머니 일주일에 날 몇 번 부르시는 줄 알아? 적어도 2번, 평균 3번 이상이야. 알아? 매번 와서 일 시키시고 못 간다고 하면 이기적인 애에다가 아빠 없이 자라서 그렇대. 알아? 아, 엄마도 진짜. 미안해. 아니, 엄마가 정말 시집살이를 많이 하셔서 그래. 미안해. 이번엔 내가 따끔하게 얘기할게.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반감만 한 거 아니야? 나 진짜 이러고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부족한 게 뭔데? 그리고 어머님 시집살이 한 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렇다고 내가 당해야 한다는 거니? 넌 마인드부터 썩었어. 알아? 난 절대 이렇게 못 살아. 남편은 제가 세게 나오자 어머님께 다신 그러지 못하게 한다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래도 늘 방관자였던 남편이 이렇게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준 적은 처음이어서 놀라기도 했었고 나름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님께 아주 세게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전보다 조금은 덜 하셨고 저를 부르는 것도 조금은 덜 부르셨죠. 약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숨통이 트이는지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형인 시숙께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내심 기쁘던지 드디어 며느리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 묘하게 기분이 좋았죠. 형님 되실 분은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참하고 다정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형수 씨가 어머님 미인이라고 하던데 정말 미인이시네요. 너무 놀랐어요. 어머, 그래요? 고마워.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이거 별거 아닌데 넣어두고 준비하는데 보태서 써요. 어머,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정말 괜찮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결혼하는데 보태서 준비할게요, 어머님. 형님이 인사 오던 날 어머님은 쌈짓돈을 챙겨 주시더라고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허탈했죠. 저에게 10원 한 장도 주신 적도 없던 분이 처음 보는 형님한테 돈 봉투를 건네주며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하시다니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왕 가족이 될 사이니 내색하지 않았어요. 홀로 어머님께 섭섭한 마음만 쌓여가고 있었고요. 다행히 시숙네는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전 축의금을 얼마를 할까 하다가 남편의 형제가 한 명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왕이면 결혼을 하는 거니 축의금 300만 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도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아주버님 부족 300만 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무 많은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아주버님은 우리 결혼식에 1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걸로 섭섭해하거나 하진 않으시겠지? 그냥 신경 쓰이네. 300이면 충분하지. 그래, 300 정도 하자. 형도 고마워할 거야. 그리고 꽤 큰 돈이지 이것도. 전혀 섭섭해할 일 없겠다. 남편과 상의 후 결혼식 날 전 부조 30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친척분들을 남편과 같이 한 분 한 분 맞이하고 있는 와중에 어머님이 절 따로 불러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부조금 얼마 했냐고요. 좀 당황스러웠고 이런 걸 결혼식장에서 물어보신다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너무 궁금해하시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결혼식 부조 얼마 했니? 그래도 너네 아주버님 장가 가는데 너 돈 잘 벌잖아. 뭐 한 500은 했니? 네? 아니요. 300만 원 했어요. 형식 씨도 이게 적당할 것 같다고 하기도 했고 저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조 300만 원을 했다고 하자 어이가 없으신지 이마를 짚으시곤 또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절 불러낸 곳이 조용한 곳이었지만 워낙 결혼식장에 사람이 붐볐기 때문에 시선 집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죠. 미친 거 아니야? 300? 야, 너 돈 그렇게 잘 번다면서 꼴랑 300을 해? 이게 장난하나? 너 항상 그렇게 이기적이지? 안 그래? 순간 전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거지 싶기도 하고 시숙 부조 300 했다고 맞았다는 제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었죠. 전 너무 놀라 어머님께 따지고 물었어요. 어이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뺨을...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뺨을 때려요? 진짜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네? 뭐야? 더 맞아야지 너란 년. 형식이한테 툭하면 알랑방귀 끼어서 할 말도 못하게 만들고 겨우 300? 하, 기가 막혀. 돈 잘 번다고 유세 떨더니 겨우 300이니? 그래서 시댁도 오라는 것도 거절해? 이 나쁜 망할 놈의 기집애. 넌 더 맞아야 해. 전 부조금 300만 원을 했다고 맞은 게 너무 억울해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뺨을 똑같이 내려쳤어요. 어머닌 당황하셨고요. 네가 감히 날 때려? 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네가 아주 돌았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뺨을 날려? 전 맞아도 싸고 어머님은 맞으면 안 돼요? 왜요? 전 맞은 대로 돌려준 겁니다. 또 한 번 때려보세요. 똑같이 날릴 테니까.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텐션으로 저를 한 대 더 때리려고 하자 그때 누군가가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분은 등산복 차림의 하객이었습니다. 전 생전 처음 보는 분이었고요. 그분이 갑자기 절 감싸며 소리쳤는데 전 어안이 벙벙했지만 지나가던 하객들과 시어머니는 등산복 차림의 하객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지금 누구 몸에 손을 대? 아니 너 이렇게 무식한 애였냐? 아주 곱고 곱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며느리를 잘못 들였구나. 어머, 큰아버님? 아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며느리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부조금 때문에 때리던데 맞지? 내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아주 노할 일이다. 안 그래? 어째 이리 괴팍해진 게야?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오래전부터 후원해온 아일세. 함부로 대하지 마라.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 줄 알아? 처음 뵙는 큰 할아버지 입에서 나온 후원이란 단어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큰할아버지는 워낙 재산이 많으신 분이었고 슬아의 자식들이 없어 이렇게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형편이 어렵고 밝고 착실한 학생들에게 늘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었더라고요. 큰할아버지는 남편의 할아버지의 형님이었어요. 즉 시어머니에겐 시아버지의 형님인 격이었죠.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의 왕래가 없으시다가 이번에는 결혼식에 참석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할아버지가 제 후원을 해주신 분이었고요. 드디어 제 후원자를 눈앞에서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원자 앞에서 뺨세례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 창피했죠. 네? 후원이요? 아니, 큰아버님이 왜 얘를? 얘가 얼마나 되바라진 애인 줄 아세요? 아유, 몰라서 그렇습니다. 되바라졌다니요? 저 어머님 시키는 거 다 했어요. 이유 없이 아빠가 안 계신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저 싫어했던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버텼어요. 근데 어머님 더하더군요. 좀 힘들어서 남편한테 얘기 좀 했어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아주버님 결혼한다길래 아주버님이 우리 결혼할 때 100만 원 보조했지만 전 300 했어요. 이왕 축하하는 거 돈이 뭐가 중요한가요? 근데 300 했다고 맞을 일이에요? 지금 내가? 당신이 뭔데 날 이렇게 업신여겨? 이제 당신 며느리 안 해. 알겠어? 어디 한번 그렇게 예뻐하는 큰며느리랑 잘해봐.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 후원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제가 찾아뵐게요. 그럼 이만 먼저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고 제가 자리를 뜨자 옆에서 보던 하객들은 수근수근거리며 어머니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할아버님 또한 어머님을 매우 불쾌한 눈으로 쳐다보며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셨죠. 아마 이 부분이 어머님이 제일 화났을 거예요. 내 이렇게 많은 재산, 자식도 없는 거 누굴 줘야 하나 늘 생각하다가 내 동생네 자손들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지. 오늘 보니 큰 착각을 했군. 이렇게 욕심 많고 힘들 많은 엄마 아래서 자란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나? 내 재산은 절대 넌 볼 생각 마라. 이 욕심 많고 힘들 많은 아줌마야. 아빠 없는 며느리를 감싸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홀대하고 하대하다니. 천하의 나쁜 년. 아니, 큰아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주 그것이 얼마나 되바라졌는지. 큰아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발. 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리를 떠버렸고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식에 있는 하객들이 술렁거리는 바람에 신부 측 귀에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는 얼마나 놀랐는지 이 결혼을 얻고 싶다고 하며 당일 파혼 통보를 하여 시숙은 졸지에 파혼을 당했죠. 그리고 전 집에 와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할아버지를 찾아뵐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방관자인 남편 또한 용서할 수 없었기에 도무지 살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 큰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동안 받은 후원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죠.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희 학창시절을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뵙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뵐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앞으로 종종 찾아뵐게요.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유, 고맙긴. 밝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너의 앞길을 내가 그나마 비춰줬다면 나도 그걸로 되었어. 그럼 이제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사실 후원단체를 짓고 있어. 이 많은 돈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지금 자네처럼 어렵지만 밝은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이 후원해 줄 수 있는 세계적인 단체를 설립하는 게 내 꿈이네. 어떠나? 나와 같이 하겠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전 망설임 없이 바로 하겠다고 했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 바로 사표를 냈고, 전 할아버지를 도와 후원단체 설립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학교를 찾아다니며 저 같은 학생들을 찾아 후원을 진행 중에 있죠. 얼마나 보람차고 기쁜 일인지. 남편은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해주었고, 시어머니는 어이없게도 저에게 할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달라며 이런 뻔뻔한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욕심 덕분에 큰아들은 파혼해 둘째 아들은 이혼을 당했어요. 아들들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원망하고 지내는지 간간히 들려오더라고요. 회사 지인들을 통해 남편과 회사로 엮여 있기 때문에 가끔 지인들을 만나면 남편 얘기부터 해주거든요. 남편은 어머님을 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머님 본인이 자초한 일이겠죠. 그리고 하객들한테 전부 망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할아버지는 이 돈을 저희 남편 쪽에 남겨주려고 했지만 그날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이 후원단체 설립을 마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일을 선택하신 거죠. 전 할아버지를 도와 지금 그 누구보다 보람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운 시절 한 줄기 빛이 돼주었던 후원.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좋은 할아버지를 곁에 두었다는 것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할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옆에서 봐도 정말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꼭 저도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멋지게 노년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을 참 후회하지만 남편으로 인해 저의 은인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